예, 반갑습니다. 수학여학 심우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관련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물리책 259쪽에 보면 시그마의 성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정도 쳐두면 좋고, 이거를 일단 오른쪽에다가 대빵 커다랗게 뭐라고 써뒀으면 좋겠냐면, 이 시그마의 성질은 그냥 덧셈의 결합법칙입니다. 덧셈, 뭐 결합법칙 커다랗게 써두는 거야. 덧셈 결합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한번 배웠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5라는 계산을 해보면 10이잖아. 이 10이라는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홍색 괄호 친 거를 먼저 해서 이렇게 분홍색 괄호 친 걸 먼저 해서 5 더하기 5 해서 10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파란색 괄호 친 걸 먼저 해서 2 더하기 8 해서 10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이게 덧셈의 결합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오른쪽에 쓰는 기호를 잠깐 봐주세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그마 기호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연두색 기호를 한번 써보면 그냥 시그마의 뜻에 따라서, 자, K가 1일 때부터 시작한다 했죠. K가 1일 때부터 시작한다 해서 3일 때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래서 K 자리에 1, 그 다음에 얼마, 2 그리고 얼마,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집어넣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K 자리에 다 집어넣으면은 처음에 A1 더하기 2배의 B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K 자리에 2 집어넣은 게 나오고요, 마지막엔 K 자리에 3 집어넣은 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한다 이 말이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덧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거를 그 같은 알파벳끼리 요렇게 동그라미 친 A1부터 A3까지 요렇게 동그라미 친 거를 먼저 덧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여기 파란색 네모 친 거를 이렇게 덧셈을 해도 되죠.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덧셈의 결합법칙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도 잠깐 주목해보면, 이 파란색을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여기 숫자 2가 지금 다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숫자 2를 다 바깥으로 이렇게 묶어내서 B1, B2, 그리고 B3 이렇게 더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그마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는 자, 3개를 더하는 거죠. 뭐를? AN이라는 수열. 그래서 수열의 K번째 항을 쓰니까 요렇게 시그마 기호로 쓰게 됩니다. 밑에 검은색 동그라미 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네모 친 거 또 시그마 기호로 한번 써보면, 자, 마찬가지로 시그마 기호를 그리고, 자, 1부터 3까지 BK 이렇게 쓰겠죠. 자, 이해되나요? 그리고 앞에 여기 숫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를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라고? 덧셈의 결합법칙을 근거로 하는 거라고. 덧셈의 결합법칙을 근거로 하는 거고, 마치 이게 어떻게 된 느낌이냐면, 이 시그마 기호를 마치 ANN 수열에다 따로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마치 분배했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는 마치 이렇게 분배하듯이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책에다가 이렇게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분배하듯이. 마찬가지로 뺄셈도 시그마 기호를 마치 이렇게 분배하듯이 쓸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분배한다는 뜻은 아니고 덧셈의 결합법칙입니다. 시그마 기호 성질은. 자, 그리고 여기 상수 같은 것도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빼낼 수 있어요. 공통인수 이렇게 묶어내듯이 빼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쓸 때에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절대로 곱셈이나 나눗셈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K 곱하기 BK로 돼 있는 거를
아, 나 이렇게 따로따로 쓸래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썼다? 와, 야 진짜 큰일 난다. 어? 절대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와, 나중에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알았지? 절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주의하고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도 이렇게 네모를 쳐두고 그 별표를 꼭 쳐두세요. 그래서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 기호를 분배하면 안 됨. 안 됨. 안 된다고 말하지. 조금만 써보면 금방 알아. 이렇게 한 3개만 써볼까? 이거를 이제 시그마 기호 뜻에 따라서 써보면 A1, B1, A2, B2, A3, B3 이렇게 쓰잖아. 이거를 밑에 쓰는 빨간색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야, 이거는 조금만 써봐도 왜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이거는 쓰면은, 자, 이거 파란색 동그라미부터 써볼까? 이거 써보면 A1, A2, A3까지 더한다는 거고,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건 B1, B2, B3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 둘이 과연 같냐고. 그렇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함부로 분배하면 어떤다고? 안 된다. 이렇게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뒤에 가서 관련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물리 책 260쪽에 604번 문제를 봐주십시오. 자, 604번에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쳐둬야 되는데, 자, 일단 두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값이 주어졌어요. 이 동그라미 친 두 개를 바탕으로 괄호 2번 한번 해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5, 6분여 동안 해본 게 뭐냐면,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이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자, 시그마 기호를 그리고 이렇게 3ak인데 여기 상수 3 정도는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파란색 여기 bk 부분 시그마 쓰는 데 있어서도 여기 상수 2는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10, 아니 여기 동그라미 이 값 자체가 지금 1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또한 문제에서 이미 마이너스 3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0 더하기 60 해서 90이 정답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괄호 1번이 조금 중요한 점이 뭐냐면, 괄호 1번이 여기 빨간색 표시한 부분, 여기서 학생들이 계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별표를 하나 더 쳐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기호 성질에 따라서 이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따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바로 숫자 4 앞으로 뺄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또 오른쪽 이제 주황색 부분 써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할 때 꼭 이렇게 기호를 한번 써보면 좋아. 이거를 학생들이 여기 분홍색 부분까지는 되게 40이라고 계산을 잘 한단 말이야. 계산을 잘 하는데 그 여기 주황색을 쓸 때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1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답이 41이요. 와, 야 진짜 나 이렇게 해서 계산 실수하는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 야 진짜 이래갖고 막 모의고사 문제도 이런 거 막 3점으로 나오는데 틀리고, 아유 야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분홍색 부분은 일단 40이 맞아요. 40이 맞는데 이 주황색 부분이 무슨 뜻이야 이게? K가 1부터 20까지 계속 이 수열의 K번째 항이 1이니까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세 번째도 1 해서 20번째도 1이지. 그러니까 1을 몇 개 더한다는 거야? 20개를 더한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주황색 부분은 1이 아니라 얼마라고 계산해야 돼? 20이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시그마 기호 성질을 적용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해봤고요. 뒤에 문제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념물리 책 이제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은 262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물리책 필수예제 2번의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는 요거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완전 제곱식이면 결국 두 개가 똑같은 게 지금 곱해져 있는 형태죠. 3ak-1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절대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뭘 해봐야 되냐. 자, 이거는 책에 꼭 써뒀으면 좋겠는데 전개를 꼭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식을 한번 써보면, 자, 일단 시그마 기호를 제일 왼쪽에 그리고요. 이 주황색 네모친 것의 완전 제곱식 전개를 해보면, 자, 9배의 AK 제곱 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전개 잘 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이렇게 분배해서 마치 분배하듯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동그라미 치는데 다시 한번 별표를 쳐도 여기서 계산 실수 진짜 많이 나온다 했지. 자, 그래서 파란색 부분 숫자 9는 바로 앞으로 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AK 제곱. 그다음에 분홍색 부분도 여기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바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준비 열심히 할 때는 사실 바로바로 암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45. 왜 45인지 이해되죠?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값이 지금 숫자 5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 동그라미 친 것도 역시 그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8. 자, 이 연두색에서 계산 실수 진짜 많이 나온다 했죠. 1이 아니라 1 더하는 거 아니야. 얼마라고? 1이 몇 개? 자, 1이 몇 개 더해지는 거야? 자, 10개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10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3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밑에 608번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608번 문제 해보셨나요? 자, 시그마 기호 성질을 물어보는 이제 확인 체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전개를 먼저 할 건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필수 예제보다 조금 더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거를 일단 전개를 하는 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써보면 주황색 전개하면 4ak의 제곱에 4ak 쓰고 여기까지 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파란색도 같은 방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파란색도 같은 방식으로 써보면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자, 이해되죠?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는 이거 다 해서 뭐 적용하면 계산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 풀이에 꼭 써뒀으면 좋겠는 점이, 이게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면 좋은데, 자,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분배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중3 계산에서도 a에 x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으면 ax 더하기 ay라고 이렇게 쓸 줄 알잖아.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 모양을 보고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쓰기도 하지.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이걸 이제 반대로도 써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동그라미 친 시그마 기호를 하나로 묶어내서 이거 주황색 쓰고 파란색 쓰고, 가운데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은 꼭 책에 써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기호 안에 중괄호 안의 계산을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말 그대로 동류항 정리하듯이 3ak의 제곱 더하기 8ak,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3 쓸 수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빨간색 동그라미랑 분홍색 동그라미에 따라서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자, 여기 바로 45 써도 괜찮겠죠?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자, 그리고 뒤에 이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을 몇 개? 9개. 마이너스 27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5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필수 예제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이번에는 이걸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랑 파란색 동그라미를 따로따로 구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왼쪽에 주어진 시그마 표현을 시그마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써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이 1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조건도 비슷하게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립방정식 느낌이랑 가깝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환 뭐 좋아요. 치환한다는 생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위에 주어진 조건 같은 경우에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가 10이고, 그 다음에 밑에 주어진 조건 같은 경우는 대문자 A 빼기 대문자 B 하는 것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각각을 구해본다는 느낌으로 바로 처리하면은, 자, 대문자 A 값이 3이네. 뭐야? 그러면 대문자 B 값은 바로 7이네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의 제 괄호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밑에 확인 체크 문제를 하나 해볼 건데, 자, 확인 체크 609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약간 곱셈 공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확인 체크 609번 문제를 보면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동그라미 친 걸 한번 구해보래요. 무슨 말인지. 일단 파란색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전개하기는 좀 그렇고 이미 전개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완전 제곱식을 이제 전개를 먼저 해볼 수 있어요. 곱셈은 절대 분배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자, 빨간색 식 전개하면, 자, 이 BK의 제곱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배의 AK, BK 이렇게 써도 괜찮죠? 요것의 결과가 지금 6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식에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사실 여기 지금 이미 보인다는 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왼쪽에 시그마 기호를 먼저 그리고요. 그러니까 분배를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이만큼 소괄호 덩어리를 그냥 한 덩어리로 인정해서,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인정해서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 요렇게 한 덩어리 먼저 분배를 하고 시그마 기호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이제 나머지 분배하듯이 써서, 자, 숫자 2는 앞으로 먼저 뺄 수 있죠. 요 결과가 지금 60이다 이렇게 빨간색 식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이미 4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동그라미 친 값은 충분히 얼마라고 알 수 있냐? 10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K, BK에 대한 이 시그마 기호 합은 정답이 10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 기호 성질을 활용하는 내용 그리고 관련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63쪽부터 등차 등비 수열 합과 관련된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